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조간접비의 배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어, 금액 계산하는 부분이 제조간접비의 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간접비의 배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조선업을 해요. 주문 생산하시는 개별 원가 계산. 자, 조선업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함과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만드는 어, 조선업을 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 군함 이렇게 만듭니다.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잘 만들어요. 항공모함 아직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가는 우리가 개별 원가에서는 자, 뭐가 있냐면 재료비예요. 이 철판 값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 철판,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이 철판 값은. 자, 예를 들어 3,000원, 5,000원, 2,000원 들었다. 자,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일한 사람의 월급. 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공모함에서 망치 두드리고 철판 피고 하신 분의 월급 준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원, 3천원, 2천원 이렇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조간접비는 자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 자 근데 뭐였냐면 페인트 값이라는 거예요. 페인트 값은 일일이 어느 곳에 얼마를 칠했는지 명확하게 계산 금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힘들어서 나는 갑판 칠하는데 아우 나는 페인트가 한 통밖에 안 들어가서 원래는 두 통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일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적게 칠했단 말이야. 이거를 10번 칠할 걸 6번 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어떠한 특정한 방법에서 원가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경영자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실제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돈으로 계산하자.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자. 뭐 작업 시간이라든지 임금에 들어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재료로 계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한 가액법인 거. 노무비도 있고 직접 원가, 재료비하고 노무비 다 더한 거. 자, 우리 시간법은 뭐 직접 일한 사람의 노동 시간으로 계산할 거니 아니면 기계 돌린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한 가액법 돈으로 계산하자라고 얘기할 때 난 재료비로 계산해 보고 싶어. 그러면 전체에 들어간 재료비에 제조간접비, 페인트 값 들어간 거 얼마냐? 그럼 요걸 나누면 우리가 평균치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배부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배부율. 자, 그래서 나는 재료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군함에 들어간 재료비 들어간 거 3,000원을 곱하시면 여기에 페인트 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5천 원을 곱하면 여기 페인트 값이 나오는 거고 항공모함은 재료비 2천 들어갔으니까 재료비로 계산하는 거니까 실제 배부된 배부율 평균치로 곱하면 여기에 들어간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시험 넘버 번호 1번. 자, 배부율은 이제 우리가 0.1이 되시는 거고요. 그럼 1번에 들어가는 금액은 300원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건 500원, 여기에 들어간 건 2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00원, 여기는 500원, 얘는 200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가액법으로 구한 실제 원가 계산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이 공통적인 요소, 들어간 요소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 배분, 아까 얘기한 실제 개별 원가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제조간접비 실제 배분 가액법이 있었죠. 아까 시간법이 있었고요. 재료비로 계산한 건 재료비 총액, 제조간접비 총액을 나누면 배부율이 나오는 거, 재료비에. 노무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노무비에 대한 배부율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직접 원가는 재료비 더한 거, 노무비 더한 거에 대한 제조간접비를 나누면 배부율이 나온다. 시간법은 우리가 얘기한 노동시간에 제조간접비를 나눈 걸
우린 배부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 기계작업시간법. 자, 우리가 운전 시간에 제조간접비를 나누는 거를 기계운전 시간이니까 배부율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제 배부율 곱하기 뭐 재료비나 노무비 이렇게 계산된 거면 원가면 원가 계산된 거 직접 원가. 자, 시간법으로 얘기하시면 실제 배부율에 노동시간이면 노동시간, 기계시간이면 기계시간을 곱한 게,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한 제조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나오시는 거죠. 실제 배부법.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제조지수 남바 번호 2번에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그랬더니 제조간접비를 재료비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재료비로.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직접 재료비 총액에다가 직접 재료비 총액이 요거 이제 들어온 게 자,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조 남바 번호 우리가 얘기하는 총 제조 간접비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걸 나눈 게 배분 2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배분율 곱하기 나는 제조지선 남바 번호 2번을 구하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번호 2번에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곱한 게 1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는데 직접 원가법 기준으로 했습니다.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의 배부액을 넘버번호 1번. 여기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요 제조간접비 요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두 개 더한 거에 나누기, 자, 제조간접비라면 0.5가, 배부율은 0.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배부율을 0.5로 곱하려면 자, 얘가 뭐라 그랬죠? 아까 재료비가 아니라 지금은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들어가는 여기 남바번호 1번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를 두 개 더한 다음에 0.5를 곱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27만 5천 원 여기에 남바번호 1번에 들어간 제조간접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27만 5천 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식의 직접 배부법은 단점이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제조간접비의 모든 종류의 회사의 제조간접비를 실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경우 또는 음료수나 이런 이제 할 때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상별 개별 원가계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청량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예정배부 미리 이제 계산을 해둔 거를 원가 계산을 투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물건 만들 때 실제 들어가는 간접비가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간접비를 나중에 계산해서 차익이 생기면 그걸 뭐 우리가 이게 매출 원가에 계산한다든지 이런 이제 배부 방법을 택하는 게 예정 배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만 보이죠? 코카콜라는 안 보이고. 그죠? 자, 코카콜라에 뭐를 구하고 싶은 거죠? 예, 간접비라고 했으니까 뭐 설탕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한 소금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걸 얼마에 계산할 거냐? 자, 그래서 제조 간접비 설탕, 소금. 자, 요거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으로 미리미리 이제, 설탕 가격 연초에 계산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먼저 투입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들어갔을 때, 만들었을 때 원가 계산이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날 때, 요런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 배포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 실제 원가법을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제품의 판매 금액도 차이가 날 거고 주문 양도 차이가 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연초에 계산하는 거 매출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예정 배부율. 자, 그래서 예정 배부 기준에 예정 제조 간접비 총액을 나눈 걸 예정 배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법은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에 자, 제품별로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한 게 예정 배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배부를 사용하시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 간접비,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연초에 미리 계산한다 했죠. 설탕값을 미리 정해놓는 거. 100원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에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 코카콜라에. 그럼 120원이 들어간 거죠. 그럼 얘만큼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차익이 생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요걸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소배부냐, 과대배부냐를 찾는 거죠. 지금은 과소배부입니다. 예정이 기준입니다. 예정이 기준일 때 얘는 우리가 과소배부가 생기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비로 얘기하면, 우리 T자로 얘기하면 실제는 차변에 설탕값, 예정 배부는 대변에. 자, 그래서 과소배부를 한 거죠. 그 과소배부 20원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소배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요 과소배부 20원 라는 거를 제조간접비에 생긴 논리죠. 20원만큼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반대 논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정배부법이 이제 과대배부를 할 경우죠. 연초에 미리 많이 설정을 한 계산 금액이죠. 많이 나갈 줄 알고 여름에 코카콜라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야 이번엔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럼 설탕값을 많이 투입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이 나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자.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제조 간접 설탕은 100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자 우리는 요걸 이제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익을 우리 뭐라 그랬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예정 금액이 큰 경우를 우리는 가대 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조 간접비로 봤을 때 얘는 실제 그죠? 그다음에 예정 배부 120, 과대 배부가 이렇게 된다. 과대 배부에 대한 건 제조 간접비에서 생겼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익이 20원이 생겼다라고 이제 과대 배부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조 간접비를 이제 발생했을 때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 과대 배부를 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제조간접비 계정을 하나 그려보시면 실제는 우리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발생이 얼마냐 그랬습니까? 예정 배부액은 여기 나왔습니다. 예정 배부액. 자, 예정 배부 여기 있잖아요. 배부율이 나왔죠. 이거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 요거 800시간을 곱한 게 우리는 예정 배부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과대 배부를 했다. 100원, 100만 원 여기는. 자, 그래서 예정 배부 금액이 700만 원 나오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대 배부했으니까 실제 금액, 요 금액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자, 우리가 얘기한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00만 원. 자, 얘는 배부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과대 배부냐, 과소 배부냐? 자, 그래서 얘는 직접 노무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발생액과 배부 차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예정 배부 금액이 지금 여기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배부율의 시간당 임률이 이제 여기에 배부율이 계산됐기 때문에 실제 노무 시간은 여기 시간이 지금 10,000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곱하면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음, 실제 금액과 우리 실제 금액과 예정 배부 금액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과대 배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표시하시면 우리는 실제 발생액은 1,800만 원, 자, 예정 배부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정 배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과대 배부라고 200만 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대배부 200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실제 발생액은 지금 나왔습니다. 600만 원이. 그리고 과대 배부가 자,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오신다라는 거죠. 얼마가 있습니까? 640만 원.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 평균치 금액, 배부할 때 배부율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거꾸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실제 노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정 배부액을 구한 금액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나누면 자, 128원이라는 평균치의 금액, 배부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28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정배부법 아까 배운 연초에 미리 배부, 여기에 있는 설탕값을 미리 계산한다. 자, 예정배부율은 아까 예정배부 기준의 제조간접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면 배부액이 나옵니다. 이 배부액은 배부율로 곱한 거죠. 실제 노무시간. 그래서 아까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에 우리 예정 배부가 더 크면 요거는 이제 과대 배부가 되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우리 간접비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소 배부, 적게 배부했을 때는 자,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예전 금액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여기 생긴다. 그래서 얘는 차변의 제조 간접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이 있다. 이런 거 이제 고르는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까 배부 차이, 자, 실제 발생액이, 조정 방법이 이제 세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비례배분법. 요거는 이제 기말 제공품, 우리 제공품 매출 원가를 상대적으로, 비례, 배분하는 방, 비율로, 30, 50, 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더하든지 빼든지 영업의 순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과대 배부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 배부액이 더 클 경우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정 배부의 실제 그다음에 배부 차이. 이게 과대 배부였죠. 그래서 얘는 제조간접비에서 발생했다. 이거를 매출원가로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겠다. 제조간접비에 배부한 걸로. 그래서 배부 차이가 생길 때 과대 배부는 그럼 요거를 매출원가 이렇게 매출원가에 계산하겠다. 우리 일명 이제 여기 이제 간접비 개념이니까 자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거죠. 예. 자, 우리 이제 원가 배분은 자, 요거를 대응시키는 과정. 우리가 일정 배분율에 따라 이걸 이제 배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배분의 목적은 이제 이런 거죠. 최적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배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동기부여나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야, 니네 부서에서 이만큼 줄였다며? 그럼 내가 보너스도 더 줄게. 뭐 이런 논리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보고 목적에서 의한 재고자산에 대한 이익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품 가격 결정. 저는 제품을 선택할 의사결정이 생길 때, 자, 이런 이제 원가 배분을 해준다라는 거. 그럼 원가 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과관계 기준이죠. 자, 우리는 그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수혜 기준, 그다음에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나누신다는. 자,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 자, 요런 이제 배부 방법을 가장 이상적인 배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내가 요만큼만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배분하는 방법. 수익 기준은 받을 때, 수익자의 부담엔 원가 배분이에요. 자, 우리 물량기준법의 자, 결합원가 배분이 이제 수익 기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정하게. 내가 5만 원 벌었으니까 5만 원만큼만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똑같이 다 평균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 공정성, 공평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이게 원가 배분 기준의 논리라는 거. 인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에 대한 제조간접부의 배분은 자, 인과관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